진영아, 나 두한이다. 오늘 야인시대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를 만나보시게 됩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6년 가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총격전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던 두 사람이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나눕니다. 김두한이 말합니다. 진영아, 나 두한이다. 두한이라고. 김두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듣고 있냐? 나 두한이라고. 전화 너머로 정진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듣고 있다. 오랜만이로구나. 그래. 정말 오래간만이다. 개코한테 얘기 잘 들었다. 나도 널 보고 싶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진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상처는 어떠냐? 무슨 상처? 아, 머리 말이냐? 괜찮아, 다 나았어. 정진영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래. 그 뒤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쏠 수밖에 없었어.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그렇겠지. 용건이 뭐냐? 우리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진영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말해라, 김두한. 김두한 말해. 김두한이 다시 한번 청합니다. 한 번 더 만나자, 진영아. 어떠냐? 정진영이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지만 나도 한 번은 그러고 싶었다. 어떻게 만나면 되겠나? 옆에 있던 김천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대장동무 안 됩니다. 대장동무. 저놈들의 음모입니다. 가셔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정진영은 이미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갑니다. 말해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만나는 방법도. 시간과 장소를 말해. 김혜숙 동무 적어. 김두한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장소는 서로가 편안한 곳이 좋겠지. 충무로에 명동장이라고 있는데 너도 알 거야. 조용한 한식집인데. 명동장이라고. 좋다. 시간은? 한 사흘 후쯤 어떠냐? 점심이나 하자. 어때? 사흘 후? 점심? 참석 인원은? 그건 내가 정해라. 단둘이 만났으면 좋겠지만 서로 신변 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한 5씩만 데리고 만나자. 좋다. 그렇게 하자. 고맙다. 청을 들어줘서. 그때 보자. 전화가 끊어집니다. 우미관폐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문영철이 불만스럽게 말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만나봤자 말이야. 개코가 반박합니다. 그렇지가 않아. 아무리 총질을 혀도 서로의 가슴 속에는. 입 닥쳐 이 새끼야. 문영철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개코가 깜짝 놀라 눈치를 봅니다. 두한아, 우리 가족 외에도 서울에만 수천 명, 전국에 수만 명의 대원들을 가지고 있다. 대한청년연맹 별동대가 말이야. 그리고 넌 거기 대장이야. 반대로 진영인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전위대의 대장이고 말이야. 그런데 만나서 어쩌려고? 김영태도 거든다. 영철이 말이 맞아. 설득은 이미 어려워. 의미가 없어. 하지만 김두한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정말 안 된다면 그때 죽입시다. 한편 전위대 사무실에서는 김천호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장 동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가 죽이려고 총을 쏘다가 이제 와서 만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미 만나기로 한 일이야. 만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진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서로가 좌익과 우익의 청년대들이야. 피를 덜 흘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자는 거야. 김혜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래요. 동무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비록 적이지만은 서로가 약속은 지킬 줄 알아. 김천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흉계가 숨어 있을 겁니다.
글쎄, 이 일은 내게 맡겨두라고 했잖아. 나가봐. 김혜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진영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동무에게 죽다 살아난 김두한이가 아닙니까? 만나지 마십시오. 정진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두한이나 나나 이게 마지막 일 거요. 사실은 정말 한번 꼭 만나고 싶었었소. 더러운 감상주의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오. 그때 이정재 형사가 들어섭니다. 정재. 오랜만이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나? 그 애국 헌금 사건으로 윗분들이 좀 보자는구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문영철이 놀라며 묻습니다. 이봐, 정재. 우리 오야붕을 체포해 가는 거야? 일단 형식은 그래. 털린 사람들이 경찰청에서 난리야. 김영태가 묻습니다. 윗분들이란 누굴 말하는 건가? 예. 조병옥 박사님하고 장택상 청장님이십니다. 지금 수도청 경찰들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이요? 그거야 모르지. 가봐야 알지.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가서 잘 얘기를 해봐야지. 영태 형님, 그 영수증하고 다 준비됐습니까? 그럼. 이미 준비를 해놓았네. 자, 여기.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개코, 진영이 만나는 일 말이야. 내가 알아서 준비를 잘해. 응, 알았어. 조심혀. 응, 조심해. 이정재가 나가면서 묻습니다. 정진영이를 만나나? 그럴 참이야. 어차피 끝난 놈 아닌가? 없애버려. 그놈 때문에 희생이 엄청 크잖아. 그렇긴 하지만 한 번은 더 봐야 해. 이정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봐야 알겠지. 기왕에 크게 시작한 일이야. 자네에게 귀띔해 주는 것이지만 머지않아서 반민족 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길 거야. 반민족 특별법? 친일파들 재판 말이야. 북쪽에서는 이미 인민재판이라고 해서 대부분 다들 죽어나갔어. 서울 수도청 경찰청장실. 친일파 재벌들이 몰려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창수가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이요? 외놈들도 이러지는 않았소이다. 그놈들은 순날강도예요. 박흥식도 거든다. 나 혼자 당했다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소. 하지만 이분들을 보시오.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요. 장택상 청장이 조용히 묻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김두한이가 확실합니까? 백낙승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김두한 그자요. 미군정에 알리려다가 장 청장에게 온 것이오. 나라 망신이 될 것 같아서 말이오. 아, 잘하셨어요. 우리가 잘 처리를 하겠소이다. 이정재가 보고합니다. 청장님, 김두한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들여보내. 김두한이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야이, 김두한이 너. 조병옥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김두한이 태연하게 웃습니다. 아하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아, 다들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시구만. 김두한이 재벌들을 째려보며 자리에 앉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분들 댁에 가서 무슨 짓을 한 거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치미를 뗄 셈인가? 이분들 댁에 가서 강도질 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어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분들이 여길 왜 왔어? 김두한이 재벌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당신들 나하고 약속을 했을 텐데, 애국성금이라고 말이야. 여기 장부에 다 있습니다. 이 김두한이의 집부터 은행에 저당 잡혔습니다. 장택상이 장부를 확인합니다. 집을 잡혔구만. 50만 원이 적혀 있어요. 김두한이 재벌들을 향해 말합니다. 도무지 벌레 같은 종자들이로구만. 공창수가 발끈합니다. 뭐야? 벌레? 한심해? 이 날강도놈아. 내가 보관하고 있어. 네, 당신들한테 분명하게 일러두겠소. 사실은 당신들 내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해야 해. 절을 해? 김두한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날라갈 돈이야. 돈하고 당신들 목숨까지도 말이야. 왠 줄 알아?
지금 북쪽에서는 공산당들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과거 친일파들이 대창에 찔려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야. 김두한이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우리 남쪽에도 곧 반민족 특별법이 생길 거야. 당신들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 민족의 배신자들이기 때문이야. 아니, 박사님, 반민족 특별법이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과거 친일파들을 단죄하자는 거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게 아니겠소?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그래요. 그럴 예정이에요. 제가 청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 반역자들은 그까짓 돈이 아까워서 제 놈들 죽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옳시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김두한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이런 더럽고 불쌍한 놈들 같으니라고. 잘 들었어? 그렇게 돈을 찾고 싶나? 그렇다면 돌려주지. 돌려주고 말고. 영수증 가져와. 누구부터 돌려줄까? 말을 하라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봐, 영감. 당신도 돈을 찾고 싶은 거요? 아니, 그거야 애국성금이지. 조 박사, 다들 애국성금이라고 하지 않소이까? 허허, 이런. 여러분, 이 김두한 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됐습니다. 청년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벌들이 나가자 세 사람이 껄껄 웃습니다. 이봐, 자네 도대체 그 반민족 특별법 얘기는 어디서 들었나? 하하, 의식이 있는 민족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이야. 오늘 자네 웅변이 아주 대단했어. 아무튼 어려운 사정은 잘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돈 걷지 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저녁이나 듭시다. 그날 저녁 김두한과 장택상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집까지 잡혔다고. 사심없이 일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장택상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실 거야.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좌우합작인가 한다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만나고 있다는 모양인데 누가 말입니까? 여운형 씨와 김규식 씨가 서두르고 있다고 하더군. 좌와 우가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나? 김두한의 눈빛이 변합니다. 장 청장님,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고 나면 파업이고 신탁 통치 찬성 데모가 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와 타협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일세.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야. 해야지요. 강제로라도 그만두게 해야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네가 말인가? 예, 청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만두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인데 막아야지요. 장택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네 얘기를 들으니 힘이 나는구먼.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미관폐 사무실로 돌아온 김두한이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운형 씨와 김규식 씨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태가 대답합니다. 여운형 씨는 평생을 민족운동에 바친 분이야.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지. 그런 사람이 왜 빨갱이 앞을 선다는 말입니까? 좌우합작이란 어지러운 정국을 풀어보고자 하는 거네. 분명하게 좌익 쪽 사람 아닙니까? 말려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죽여야지요. 김규식 박사도 독립운동을 하셨어. 두한이 아버님과도 동지라고.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저놈들하고 회담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영철이는 식구들 데리고 여운형 선생 쪽을 맡아. 난 관철이하고 만길이하고 김규식 선생 쪽을 맡겠어. 김영태가 만류합니다. 두한이? 이 일은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일이야. 가급적 우리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네. 하지만 김두한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좌익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한편 전위대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천호가 전위대원을 불러 은밀하게 지시합니다. 내일 하루가 지나면 우리 대장 동무와 반동 김두한이가 만나기로 한 날이야. 이 만남을 막지 않으면 안 돼. 반동 김두한이를 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 반대 방법을 써. 그 반대 방법이라면 무슨 말인지 모르나? 전위대원이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생이 따라도 좋아. 내 말 알겠냐고? 알겠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걸 허락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김두한 일행은 김규식 박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리에서는 좌익 선동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두한이 혀를 찹니다. 보라고. 차고 나면 대모고 파업이야. 공산당 놈들 말이야. 좌익의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돼. 일을 할 때는 독하게 해야 돼. 김두한 일행이 김규식 박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홍만길이 대답합니다. 대한민청 김두한 별동대장님 모시고 왔네. 연락은 무슨 연락?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비켜. 김두한과 김관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규식 박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청년은 누구시오? 김두한이라고 합니다. 헌데 무슨 일로? 김두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전 오늘 선생님의 목숨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뭐요? 내 목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김관철이 총을 김규식에게 겨눕니다. 전 백야 김좌진 장군님의 아들입니다. 오, 그래요? 백야의 아들. 선생님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애국자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좌우 합작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두한이 말을 자릅니다. 여기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러나? 내 말을 들어보고 난 후에 중국도 국공합작을 하다가 결국엔 망했습니다. 저 사람을 많이 죽여봤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이 총을 좀 치워주게. 안 됩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겠나? 탈퇴 성명을 쓰십시오. 그래,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총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네. 내 쓰지. 김규식이 펜을 들며 말합니다. 자네가 진정 백야의 아들이라면 이러면 안 되네. 우리 아버님은 공산당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저 쓰십시오. 김규식이 탈퇴 성명을 씁니다. 김관철이 밖으로 나가 기자들을 모읍니다. 자, 여러분. 김규식 선생님께서 중대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일세.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정말 쏘겠습니다. 김규식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김규식은 오늘 좌우 합작을 탈퇴한다.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혼란만 가중됐다. 해서 탈퇴한다.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탈퇴라니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두한이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이건 빅뉴스야. 좌우 합작이 해체되는 거래. 김두한이 김규식에게 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저도 나라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김두한이 나간 후 김규식이 외칩니다. 탈퇴는 취소야, 취소. 같은 시각 문영철 일행은 여운형을 납치합니다. 여운형 선생을 납치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장충단 숲속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빨리 가자. 장충단 숲속. 제갈 물린 채로 납치되어 있는 여운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두한이 도착하자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나? 어서 풀어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좌우 합작 말입니다. 좌우 합작을 그만둬라. 그렇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허허, 청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구만. 뭐라 말씀하셔도
저희들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두시지 않겠다면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운형이 설득합니다. 이보게,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일세. 진정하고 30분만 나하고 이야기하세.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날 죽이겠다면 그렇게 하게. 안 됩니다. 예전부터 선생님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규식 박사님도 탈퇴 성명을 내셨습니다. 뭐라고? 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만두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보실 겁니까? 김두한이 권총을 겨눕니다. 여운형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네. 이만한 용기와 기백이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걸세. 자네의 이름을 이 늙은이로 인해 더럽히지 말게. 신영균이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이 영감탱이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형님, 끝장을 내시죠.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좌우 합작을 계속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족 화합을 위한 일일세. 이 여운형이의 소신이야. 총을 앞에 두고 있다 하나 어찌 옳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젊은이, 이러지 말게. 젊은이.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계속하실 겁니까? 젊은이, 내 말 좀 들어보게. 으악! 여운형이 산에서 굴러떨어집니다. 내려가서 확실히 숨통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죽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됐을 거야. 가자. 전위대 사무실에서 김혜숙이 보고를 받습니다. 여운형 선생이 경찰들에게 구출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김규식 박사는 탈퇴 성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김천호가 분노합니다. 그놈들 짓이 분명합니다. 정진영이 결심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한이를 만나기로 했다. 준비들 해. 우린 비무장으로 간다. 김혜숙이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대장동무, 정말 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소. 괜찮을 거요. 우미관에서 김두한이 손목시계를 봅니다. 자, 준비들 하자. 곧 명동장으로 갈 시간이야. 절대로 내 허락 없인 과격한 행동이나 말은 안 된다. 오늘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화해를 모색하러 가는 거야. 명동장의 준비는 다 해놨지. 양쪽에 5명씩 10명짜리 말이요. 자, 이러들라자. 문영철이 불안해합니다. 정진영이를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가긴 가지만 말이야. 명동장 앞. 김천호가 정진영에게 말합니다. 대장동무, 조심하십시오. 아직까지 마음을 놓으셔선 안 됩니다. 그때 갑자기 대장동무, 피하십시오. 우리가 속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혜숙이 쓰러집니다. 김혜숙 동무. 정진영이 달려가 김혜숙을 끌어안습니다. 김혜숙 동무. 정신 차려, 김혜숙 동무. 김혜숙이 힘없이 말합니다. 대장 동무 반동들을 믿지 마세요. 여기를 오는 게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김혜숙 동무 죽어선 안 돼. 죽어선 안 돼. 사랑했어요. 대장 동무. 사랑했습니다. 김혜숙 동무. 정진영이 김혜숙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김천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김두한이 도착합니다. 진영아. 일찍 와 있었구나. 진영아. 정진영이 김혜숙의 시신을 안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간악한 놈 같으니. 진영아. 김두한이 다가갑니다. 진영아. 하지만 정진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오만이 그의 눈빛에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